안녕하세요. 춘자엄마TV입니다. 청년 이승만 배제학당에서 연설가와 정치인이 되기까지 1890년 조선은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서양의 새로운 문물이 밀려돌던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청년이 배제학당의 교정을 거닐며 영어와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승만, 훗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이승만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정치인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청년 이승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1890년대가 들어서면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1895년 20살의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배제학당은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근대식 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승만은 이전의 전통적인 한학 교육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영어, 서양의 역사와 지리, 과학과 새로운 정치 사상, 그리고 이승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재필입니다. 1896년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서재필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심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협성회였습니다. 협성회에서는 당시 조선에서는 매우 낯선 방식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했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나누어 서로 연설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의견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주제도 점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됩니다. 자주 독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의 권리는 무엇인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외국의 간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곳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서기를 맡고 이후 회장도 맡으면서 협성회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즉 청년 이승만에게 협성회는 사실상 정치와 언론을 배우는 실전 교실이었던 셈입니다. 1897년 배제학당에서 졸업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졸업생 대표로 이승만이 연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연설의 제목은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영어로 공개 연설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졸업식에는 정부 고관과 외국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승만의 영어 연설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청년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는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바로 말과 글이었습니다. 1898년 이승만은 양홍묵 등과 같이 한글로 된 주간신문을 만듭니다. 이름은 협성의 해보. 이승만은 이 신문을 주필로 활동하면서 논설을 썼습니다. 신문은 당시 새로운 정치와 사회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주간신문을 매일 발행하는 신문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매일신문입니다. 1898년 4월 창간된 매일신문은 협성의 해보에 발전된 형태였고 이승만은 기자와 논설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승만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생겼습니다. 토론, 연설, 그리고 신문.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글로 사람을 설득하고 조직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898년 봄 이승만의 활동 무대가 학교와 신문사를 넘어 거리로 확대됩니다. 당시 러시아의 입건 문제, 학대 문제로 독립협회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월 10일 종로에서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승만은 연단에 올라 대중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웅변이 주목받았고 독립협회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승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배제학당 교실에서 시작된 토론이 신문이 되었고 신문에서 쌓은 논리가
이제 거리의 대중 연설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곧 권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활동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결국 정부의 탄압 속에서 독립협회는 강제 해산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자신도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1899년 그는 긴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감옥은 또 다른 배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옥중에서도 독서를 하고 글을 쓰며 죄수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신의 지식과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시작된 공부가 협성의 토론으로 이어지고 토론은 연설이 되고 연설은 정치운동이 되고 정치운동은 결국 감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청년 이승만의 삶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배우며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신문을 만들고 언론인이 되었고 만민공동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면서 정치적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890년 이승만은 아직 대통령도 국가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말을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배제학당이 교실과 협성회의 토론장에서 훗날 한국 정치사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될 한 청년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쓰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 청년 이승만의 정치 인생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제학당의 토론과 연설 경험이 훗날 이승만의 정치적 성향과 리더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감옥에 갇힌 청년 이승만은 그 안에서 무엇을 공부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